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와, 뭐 이래요? 말도 안 나오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고생은 고생했고, 일단 정신 차려야죠.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특히 작년같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고객들도 힘들고, 정신이 없죠. 저도 미치겠고,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곤 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 많이 겪은 겁니다. 겪은 건데 겪을 때마다 짜증나고 겪을 때마다 열받아요. 막상 뒤돌아서 보면은 그 시기 자체가 이때 배팅을 할 걸, 혹은 뭘 할 걸, 껄무새라 그러죠. 껄껄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 정도로 저도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매매를 할까 경험적으로 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신 거 맞고요. 힘내세요.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산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팅의 조건, 내가 현금이 있다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반등 시나리오, 반등이 나와야겠죠. 자, 보시죠. 요거 꼭 할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죠? 자, 일단 시장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에요. 뭐 볼 거 있나요? 코스피 60포인트 빠졌고요. 와, 지금 고점이 3298이니까는 3300포인트에서 거의 200포인트 내리, 내려 꽂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내려 꽂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300포인트 크게 200포인트를 크게 내려 꽂은 상황인데,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가끔 영상 올려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때 작년을 기억해보자. 코로나 시기를 기억해보자. 이때 기억해보시면 2200에서 1400까지 다이렉트로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800포인트 빠졌습니다. 800포인트. 그래서 저점 찍는 그날 저는 모 방송에서 한경 제가 오늘도 갔다 온 투자 불패 전 미스터 주식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생방에서 140포인트 사이드카 걸리는 거 보고 12시 10분인가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코피 많이 아는데 별명이 코차였어요. 코차. 코피 차장이라 그래서 박코차 이러면서 어찌됐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식을 투자한 주린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짜증나죠.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공포 수준에 왔을 겁니다. 솔직히. 예.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닌 분도 있을 건데 여튼 200포인트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티다가 코스피보다 버티다가 그냥 같이 무너졌죠. 오늘 3% 정도 빠졌죠. 2.9%니까는 거의 30포인트 빠졌는데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쌓았었던 수익이 솔직히 만족했던 수익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후회되는 게 주식인데 그거를 다 토해내신 분, 수익을 토해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손실로 접어드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도 작년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 치고는 제가 좀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그래도 이익 실현이라는 수익 실현 해놓고
최근에 들어간 것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막상 과거에 제가 상담할 때보다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많이 성숙되시긴 했어요. 근데 성숙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수로 넘어가는 시기를 항상 겪으셔야 되는데, 이 겪는 거는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수라장이 나 있고요. 제가 어제 3% 나가가지고 모 개인 투자자분께서 반등이 어설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김프로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저기 뉴스사를 얘기하실 때, 그죠? 솔직히 반등이 나오려면은요, 반등이 나오려면 어제죠, 어제 코스닥은 다행히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반등은요, 전일 양봉을 최소한 반 이상 감싸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크게 부러졌다가 장중에 플러스 상태로 강하게 올릴 때, 그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나온 다음에는요. 바닥이 나온 다음에는 한 번 정도씩은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혹은 너무 크게 빠지면 이때처럼 강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억나시죠? 제 저번 영상에도 이때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같은 코리아만의 유일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 죄송합니다. CFD 계좌죠. CFD 계좌의 양도세 문제 때문에 주식을 많이 던졌죠. 4월달부터 과세한다 그래서. 그리고 연기금 매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해결되니까 강력하게 외바닥으로 반등이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닥이라 함은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걸 확인한 후에 바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죠? 솔직히 뭐 테이퍼링 얘기 어제 미국에 나왔고요. 뭐 다 나왔고요. 알아요. 아는데 저도 그 얘기 못하는 줄 아세요. 환율이 그렇고 뭐 저쩌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제가 15년 동안 주식하고 고객들이랑 호흡하면서 찐으로 바닥은요, 항상 많이 털린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털릴 대로 많이 털리긴 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제 느낌은 아직까지는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덜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신용 정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최근에 신용 쓰신 분들도 얕게 쓰셔가지고 좀 늘었다 줄었다 잘 하시더라고요. 꼭 털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에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쫄아서 던지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밑에서 받아서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바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2차 패닉셀링 얘기 드렸는데, 어제 3% 얘기한 것처럼 그제 했다가 그저께 장중에 크게 부러졌었죠. 2차전지 다 던지면서. 오늘도 2차전지는 오르긴 했지만 다른 거는 다 던졌습니다. 두 번째 패닉셀링이 나왔고, 경험적으로 세 번째 나오면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죠? 아닌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테이퍼링 이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원래 9월 달에 논의하려고 하다가 7월 달 FOMC 회의록 발표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연내에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자극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할 거긴 다 알았었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장을 그렇게 추세적으로 망가뜨릴 만한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하다 생각을 하면 어찌됐든 내가 현금이 있다면, 요 얘기 좀 해야죠. 페니셀링 나왔고 얘기했고, 이 고객의 소리,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저희 구독자 얘기도 하고요.
제 고객분 한 분께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다 현금 다 썼다. 내 친구들. 그리고 저한테 한 이틀인가 3일 전부터 계속 주식 사자고 얘기하셨거든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좀 안정화돼서 사겠습니다. 솔직히 현금 좀 있어요, 저. 예. 20%에서 50%, 많은 분들 60%까지 있습니다. 60% 이상도 있고요. 현금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사에서 물려서 오신 주식, 그것 때문에 좀 현금이 적고요. 제가 직접 현금 상태로 시작한 것 같은 경우는 현금이 좀 많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다 현금 소진했는데 삼성전자 샀죠. 하이닉스 샀고요. 많이 빠진 거 샀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안 쓰고 있느냐. 내일 쓸 겁니다. 그랬습니다. 내일, 오늘 통화하면서 진짜 쓸 거냐, 내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쓸 거냐, 너무 길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고 끊긴 끊었는데, 이겁니다. 컨디션은 개파락 이후에 큰 하락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선물 있죠, 선물. 이렇게 누르면 되죠. 뿅 누르고 왜 안 나오니? 뿅. 나왔지. 예. 선물에서 선물 현재가 누른 다음에, 이거 오늘 일봉이고요. 분봉상 오늘 거 볼까요? 오늘 거 살짝 올라서 종가까지 뺐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개파락한 다음에 부비부비 되다가 오르는데 오를 때 소위 종목들이 시뻘건 것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분들 관종, 내가 봤던 종목들이 되겠죠. 나오면서 그 종목들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다 라고 느낄 때는 배팅을 해볼만 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제 입장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때는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컨디션이 됐다고 치고 뭘 사야 되느냐? 뭐 최근에 강했던 거 2차전지 소재일 수도 있고, DDR5일 수도 있고, 엔터일 수도 있고, 탄소 포집일 수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있어서 종목들 분해서 찾는데, 근데 그 종목들이 막상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조합이 돼서 돌릴 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어떻게 보죠? 3, 4, 1, 2 누르면 되잖아요. 3, 4, 1, 2 뿅 누르고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수량이든 금액이든 알아서 세팅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오늘 기준 외국인이 813억 샀죠, 카카오를.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혹은 내 관종에서 종목들을 봤는데 현재가 원 화면에서 이 거래원을 보니, 거래원에서 외국계 뿅 누르면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죠. 쌈바는 오늘 JP모건을 샀네. 요거는 아마 10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10분 단위로.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10분 있다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기간 종목들은 언제 업데이트 되죠, 여러분? 10시에 되죠. 9시 50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요걸 보든지. 10시면 좀 늦을 수도 있고, 혹은 준비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인이 셀지, 솔직히 저는 외국인이 좀 더 셀 것 같습니다. 외국인 들어오는 놈이. 기간은 좀 늦게 들어오니까, 항상. 약간 확인하고 들어오잖아요, 기간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들어온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선물 분봉 말씀드렸고, 코스닥 분봉도 얘기하고, 오늘 코스닥도 이렇게 빠졌죠. 오늘 빠졌는데 선물이 돌리면 코스닥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리는데, 코스닥이 여기서 요만큼 돌릴 때 보다 내가 봤던 그 종목이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더 크게 요렇게 코스닥 조금 돌릴 때 얘는 더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 밑으로 말고 밑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고 움직이고 외국인이 사거나 기관이 들어오고 있거나 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 조합이 될 때면 배팅입니다. 배팅은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계좌 기준으로 현금 2천만원 남아있는데 500만원 사는 거 배팅 아닙니다. 2천만원 다 사는 게 배팅입니다. 그죠? 근데 내 선택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돌리다가 장이 갑자기 마이너스 되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종목들이 이 정도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손절매 쳐야 됩니다. 그날 바로 그날 종가상 마이너스 일 때는 손절매 필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아닐 것 같으면은 내가 매수한 그 수준에서 바로 매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패닉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맞는다면 이미 개파락한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종목을 배팅을 하냐. 만약 배팅을 한다면은 배팅에서 성공을 했다 칠게요.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물린 종목을 왜냐면은 1억 계좌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배팅을 들어갔어요. 근데 잘 먹으면 10%씩 나오거든요. 하루에도. 그러면은 기존에 물렸던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바로 생기죠. 혹은 나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종목을 봤었던 종목을 배팅을 들어갔는데 나 이거 승부 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세 꺾일 때까지 홀드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빠르게 수익이 났다는 존재는 이미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추세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날 꺾일 때까지 한번 봐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수 기준으로 만약에 물론 외바닥 형성에서 쭉 올라갔으면 이때처럼 외바닥 형성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었던 터라 외바닥 반등보다는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을 항상 한 다음에 시장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같은 경우는 이 외바닥 반등 혹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고 마무리하고 해도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요, 쌩 까는 겁니다. 외면하고 방관하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계좌 안 보고 있다고. 내 자신을 믿고요. 틀렸을 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했어요. 한다면은 이 성공한 거를 혹은 이때처럼 손절을 했어요. 지금 시장을 복귀하고 다음에 꼭 써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익이 났다. 내가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났다. 라고 하면 다음에 손실이 났으면 다음에 이 컨디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났다면은 맨날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죠? 막상 어제랑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소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낮다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계좌 복구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했어. 다 한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올라올 때는 매수 수급 자체가 혹은 매도하는 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물리니까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써놨죠, 제가 여기서. 반등이 시작되면 오히려 매매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복귀하고 다음에 꼭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요 배팅이라는 거를 하기 싫으시다, 무서워요, 그러면 요 과정 건너뛰고요, 다 건너뛰고 요 과정 끝난 다음에 매매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게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수렴 과정이죠. 차트로 봤을 때 깔렸다가 이런 식으로 요게 2, 3주 걸리겠죠. 1, 2주, 2, 3주. 그 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8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19일이죠, 오늘. 그죠? 2021년 8월 19일. 대충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 사이. 9월 초.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100 정기 리밸런, 아니, 특례 편입 이슈. 마무리되면서 또 26일날 그 잭슨홀 미팅 또 있죠, 미국에서. 그 잭슨홀 미팅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수준, 아마 맞을 겁니다. 거기서는 아마 추세가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구간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솔직히 반도체 ML 나와서 얘기 많이 하고 뭐 얘기하는데, 하이닉스가 안 좋다고 했었어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2만원 이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연속 강하게 부러진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슨 코스닥 잡줍니까? 이렇게 부러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코로나 때 볼까요? 코로나 때? 2주 그랬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유동성이요. 제가 가끔 유동성 말씀드렸죠. 어딥니까? 뷰레이더, 마켓뷰, 뿅. 여기서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여기죠. 이거를 선택 안 하면서 얼마예요? 아직도 70조예요. 고객의 탁금. 개인들 30조 샀다면서요. 5월달 이후에 30조 사도 70조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100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샀었어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시는지 아세요? 파는지 아세요? 뭐 제가 외국인 들은 적은 없지만 때려도 안 빠지니까 때리는 겁니다. 때려도 그들의 가격 훼손이 덜 돼요. 왜요? 우리가 다 받아주거든요. 다 받거든요. 혹은 그런 거 아시죠? 중소형주 매매하셨던 분들 손절을 치고 싶어도 매수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근데 코리아 시장 같은 경우는 때려도 다 받아요. 물량을. 1조 때려도 1조 사고요. 개인들이. 2조 3천원 때려도 2조 3천 다 사버립니다.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이것 봐라 하겠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댓글로. 더 때려봐라. 나쁜 새끼들. 더 때려. 그러세요. 지들이 이기지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요. 개인은 이깁니다. 근데 조금 민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욕할 필요 없고. 뭐 공매도 다 인정해요. 그냥. 수익 내면 되지 왜. 욕하고 누구 헐뜯고 그럴 시간에 우리 박성수 TV 보면서 우리 계획을 세우자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남은 현금을 쓸지 안 쓸지는 또 내일 시장을 열어봐야 알겠죠. 알겠죠. 그죠? 갑자기 이러다가 바이오 살 수도 있겠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 그게 움직이면 그거 사겠죠.
바이오는 웬만하면 안 샀는데,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그런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이번 기회에 주식 뭐 대부분 이제 물리셨던 분들은 나 이거 원금 되면 안 한다 하죠. 그런 분들 원금 안 돼요. 된 적 없어요. 계속 해요, 욕하면서. 오히려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요, 큰 수익 내고 졸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졸업 얘기 졸업. 좋은 졸업. 좋게 졸업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여튼요, 이번 주, 특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욕하고 이러는 거는 저한테 맡기고요. 저 모르시죠? 네, 욕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얼마나 저기, 감칠을 만나게 잘하는데요. 아주 착착 입에 달라붙어요. 그거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좀 뭐 어떻게 만나지도 못하던데. 하고, 일단은 요거 이겨내 보시죠. 이겨내 보시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내일 오후에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내일은 맑은 기운으로 시장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또 뵙겠습니다.